통통쓱. 자, 창의 경영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영 관리라는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 정신 안 차리면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관리입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경영 관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구매, 제조, 판매 등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영 관리라고 한다.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계획, 실행, 통제. 여기 동그라미 친 이유가 이 경영 관리의 과정을 크게 나누었을 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획, 실행, 통제라는 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딱 우리 사회 수업을 좀 들어본 친구들은 감이 오죠?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건 뭐야? 동그라미 쳤다는 건 뭐야? 각 단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실행은 조직, 지휘, 조정 단계로 나뉜다는 거니까. 그래서 경영을 관리할 때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통제를 한다. 그럼 각각 계획, 실행,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갑니다. 계획. 조금 올릴게요. 여기 이렇게 해야 보이겠다. 자,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효과적인 경영 관리를 위해 목표나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중장기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그러니까 너무 코앞의 이익을 쫓다 보면은 기업의 장기적인 이미지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 조직, 목표가 계획은 그래서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더 이상 설명이 없는 이유는 우리 다 계획이라는 걸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그죠?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더 설명 안 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실행입니다. 여기서 실행이라는 건 아까 여기서 봤던 표에서 계획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실천을 하는 이 실행이 조직, 지휘, 조정이라는 세 단계로 나뉘니까 실행에서 조직으로 가겠습니다. 조직. 목표가 수립되면 체계적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이라는 건 뭔가를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모아서 뭉쳐서 하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건데, 기업마다 주어진 조건이 모두 다르기에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를 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과정, 만드는 방식을 조직화, 오르가니징이라고 하죠.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걸 계획하고 만드는 그 과정이 조직화죠. 판매 부서, 그리고 뭐 인사 부서, 영업 부서, 제조 부서, 뭐 재무 부서, 뭐 그다음에 감사 부서, 이런 식으로 이 부서와 팀을 나누는 거죠. 판매 부서에서도 판매 1팀, 판매 2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구성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직화. 판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유사한 업무는 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와 관련된 일은 판매 부서가 담당하는 거예요. 판매와 관련된 일을 다른 팀에게 넘기면 그 조직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자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조 관련인은 제조 부서, 제조팀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해서 유사한 업무끼리 이렇게 묶어서 이 일은 니네가 처리해라 라고 쉽게 말해서 업무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것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조직입니다.
경영을 관리할 때 있어서 과정이죠. 그다음 지휘. 조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 감독하는 활동. 이제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계획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부서를 막 나누고 부서가 해야 될 일을 나눠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서에 속한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교육하거나 안내하거나 또는 못하면은 좀 잔소리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휘.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수행할 조직이 갖춰지면 경영자는 구성원이 업무 효율을 발휘하도록 지휘함. 우리 왜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모든 악기들이 제소리를 내고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아름다운 음이 나오도록 앞에서 지휘하는 역할. 그게 또 경영자로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명령, 감독, 교육, 훈련, 평가, 보상 등이 다 구성원들이 이 회사에 좀 잘 녹아 들어가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지휘를 하는 방식들이라는 거. 특징적인 거는 지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지휘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지휘 원칙이 있어요. 자, 지휘 원칙 첫 번째, 목적 조화의 원칙. 목적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냐, 조직 목표와 구성원의 욕구가 충돌해서 안 된다. 조화로워야 된다. 즉 뭐냐면 구성원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직원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회사는 저렇게 하래. 예를 들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직원이 나는 그래도 퇴근을 저녁 때쯤엔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안 돼.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너는 매일 밤 12시까지 퇴근해. 12시에 퇴근해. 라고 하면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 기업은 발전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성원들의 어떤 이익 추구,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 일과 삶의 그런 밸런스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다니는 이 직원들도 자기의 삶이 있단 말이야. 자기의 활동이 있고 그런 개인적인 욕구나 아니면 좀 일을 좀 깔끔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휴게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그들의 욕구를 받아들여주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이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게 되고 회사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이런 회사 발전이라는 기업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통일성의 원칙. 하나의 지휘자에게 명령받고 책임짐. 하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냐면 명령 체계가 여러 방향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반이 있어. 우리 반이 있는데 우리 반에 담임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담임 선생님이 없어. 그러면 우리 반은 학급 활동을 할 때나 단체 활동을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단체 활동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없으시니까 옆에 지나가시던 A라는 선생님이 와서 야, 오늘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하고 가시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 B라는 선생님이 우리 반에 와서 야, 너네 저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하다가 또 C라는 선생님이 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하다가, 즉 이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다르게 명령을 하거나,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는 명령은 아니고 이제 좀 지도라고 하죠. 안내, 체제, 그런 방식이 너무 다양해지면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떨까요?
단체 활동을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겠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반 학생들, 친구들의 생각이 잘 뭉쳐져서 하나의 방식으로 학급 활동을 하거나 잘 조화가 되겠죠. 처럼 여러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내 상관, 내 직속 상관이 있고 그 직속 상관에 직속 상관이 있고 직속 상관에 직속 상관이 있는 그런 형태의 명령 체계로 가는 것이 깔끔하다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더 깔끔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직접 감독의 원칙. 경영자가 직접 소통하며 감독함. 우리 경영자의 계층을 배웠죠. 전 영상에서. 그래서 경영자가 이제 뭐 상위 경영자나 중간 경영자, 중앙 관리자 또는 뭐 하위 관리자 이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역할에서 직접 감독하고 지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부장인데 부장이 오늘 출장을 가야 돼.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돼.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많은데 회사 내에 할 일이 많은데 출장을 가야 돼요. 그러면 A라는 부장이 B라는 대리에게 비대리 오늘 나 출장 가니까 오늘 올라오는 문서 같은 거 나 대신에 비대리가 다 처리하고 이사님한테 보고해. 나 대신에 부장 업무를 좀 해.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비대리가 저 대신에 부장할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하고 나가.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죠? 비대리는 A 부장의 일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책임도 질 수 없단 말이야. 즉, 이 권한이라는 거, 지휘를 맡은 사람이 권한을 넘긴다는 거죠. 이 대리한다거나 넘긴다거나 혹은 A라는 부장이 지휘를 하지 않아. 아예 의사소통을 그냥 서로 대화도 안 해. 이 부서 사람들이랑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A 부장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나서서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접 감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감독하고 대리시키는 게 아니고. 감독 기술의 원칙. 왜 우리 초반의 영상에서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배웠죠. 뭐 소비자나 뭐 경쟁 업체나 뭐 그런 것들이 막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방법도 그 변화에 맞추어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계약을 거의 성사해서 이제 서로 서명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의 회사에서 계약을 맺는 날 전화로 저희 이거 서류를 보니까 조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방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이때까지의 노력이 그냥 날아가는 거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엔 그런 돌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우리 회사의 뭐 입장이나 또 그런 것들을 맞춰서 빠르게 경영자가 관리자가 지휘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게 감독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감독 기술의 원칙이에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지휘의 원칙 4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세 번째 조정 여기 있죠. 실행의 세 번째,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있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지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고 지휘를 했더니 뭔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이 부서에 이 업무를 맡겼더니 좀 실제로 해보니까 좀 안 맞아. 그러면 이 부서가 아니라 이 옆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기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 뭐 업무가 있어서 특정 부서만 많은 일을 처리하고 특정 부서는 일이 좀 많이 적다. 그러면 부서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똑같은 월급 받고 있는데 쟤는 일을 적게 하는데 나는 죽어라 일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이 지휘하는 경영자가 잘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통제. 마지막 통제입니다.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기업의 초반 계획과 성과를 비교하여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과정. 성과를 측정하고 계획을 비교하여 경영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즉 처음에 기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했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갑니다. 지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조직도 하고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과물이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처음에 했던 이 계획에 맞느냐, 중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었느냐, 혹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걸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가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잘 안 됐으면 잘 안 된 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또는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다른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경영자가 모든 활동을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효율적인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제 시스템은 이 통제를 말하는 거고, 우리 회사가 계획을 잘 세웠는지, 계획대로 잘 성과를 냈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리고 돌이켜보고 그거를 반영하는 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또는 재고, 생산, 예산 이런 각각의 분야의 이 회사의 그 계획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넘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조절해서 기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 통제 단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